정치 핫 이슈 다음 주제인데요. 수첩공주를 딱 걸리게 만든 종범실록 63권, 종범실록. 이것은 안종범 수석이 전 수석이 했던 또 다른 수첩, 수첩공주 위에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수첩을 얘기하는 거죠. 종범실록 63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노승일 부장 자리에 딱 앉아있네요. 깜짝.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더 얘기하기라고요. 먼저 우리 판넬 보죠. 종범실록 63권의 비밀. 이것은 종범실록이란 말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김경중 PD가 이걸 이렇게 붙인 건데요. 왜 실록이라고 했느냐. 지금 보니까요. 안종범 수석이 재직 기간이 28개월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17건을 더하게 되면은 28개월 동안에 63권이 돼가지고 한 달에 약 3권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을 시작했던 14년 6월부터 끝나던 2016년 10월까지 했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실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뒤쪽으로부터 빼곡하게 했었고 일반 회의를 빼곡하게 다 적었던 정말 실록에 해당될 정도다라는 거죠. 6월에 취임한 지 둘째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조원동 수석입니다. 조원동 수석은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으면서 경질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혹시 속으로 나는 그 당시에 좀 수첩을 더 적어놨으면 나를 방어하는 무기가 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했던 취지로 쓴 건지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질문의 첫 번째 취지는요. 안종범 수석이 63권이나 되는 이런 수첩 기록을 남긴 이유는 여기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잊어버립니다. 예, 남긴 이유는 이것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추가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판넬에 그렇게 돼 있죠. 종범실록 63권은 무엇이다 땡땡땡땡 비어 있는데요. 그렇게 쓰신 분도 있고 서술체로 쓴 분도 있는데 세양 소장 딱 빨간 글씨로 가계부라고 썼네요. 네. 저는 종범실록은 한마디로 가계부다. 누구의 가계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가계부다. 그래서 가계부의 핵심은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지출은 뭐냐면 그동안 들어줬던 민원들 그리고 수입은 그걸 통해서 받아야 될 대가들 이것들을 꼼꼼하게 적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아마 안종범 실장이 실무자 역할로 했던 게 아닌가.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종합민원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부에게는 가계부 같은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물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박성병 교수가 바로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 있나요? 네, 저는 뭐냐면은 우리 역사는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다만은 기록 문화의 대한민국 역사는 사실 보고입니다. 보고다. 조선 왕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고려 실력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적들이 우리 조선 고려를 침범해서 끼우면 대부분 이런 역사 기록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부끄러우니까 자기 나라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 기록에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남기고 있는 기록을 전부 다 이제 국가 기록으로 넘겨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역사의 위협을 잇는 것인데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실록 63권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사초죠. 아니 왜 그렇죠? 이건 사초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을 수석이 적어서 글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왕조실록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사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까마귀가 두 번이나 그렇죠? 이상합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 사초를
가계부라뇨. 아하. 그래서 제가 바로 받은 겁니다. 예. 노승일 부장이 이제 특별 게스트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패널로서 절반 패널 이런데 오늘 뭐 보니까 예. 오늘 그 노승일 부장도 혹시 이런 사초 같은 거 그동안에 기록해둔 거 많이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최순실하고 같이 일하면서 녹음은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녹음도 했고 WK 사무실에서 회의했을 때 회의 기록을 제가 작성을 많이 했죠. 아, 그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일단 네. 이번에 패널로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전 수석이 했던 63권의 수첩 이른바 실록이라도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뭐다라고 했는데 답을 뭐라고 했죠? 네, 숙제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이유는 최순실이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민원을 놓고 그 민원을 각 부처에 있는 수석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민감했던 게 경제 쪽이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제 수석이 많은 그룹을 알고 있고 관여를 많이 하니까 최순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스포츠단을 만들어서 WK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서 그 수익을 남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숙제가 전체적으로 최순실의 민원은 네. 안종범 수석한테 집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숙제를 준 것이다. 아, 숙제를 준 네네. 거다라고 보였군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 지금? 네, 그러세요. 저기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뭐 성격이나 어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도 뭐 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또 적게 만들었는데 최순실도 혹시나 뭐 수첩을 쓰거나 혹은 회의를 할 때 꼭 적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나요? 최순실은 수첩을 안 쓰고요. 포스트잇을 많이 썼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적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적게 하고. 네네 본인이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달해 주거나.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최순실 재판 때 포스트잇을 제출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되게 받아놓은 게 몇 개나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받아놓은 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건 몇 장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보관한 것은 몇 장이 안 됐다. 네네. 이정근 실장은 그 질문으로 그냥 답변 가름할래요? 네,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출연을 안 주실까 봐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흑역사도 역사다. 네. 사실은 보물로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 국민들이 좀 공유해야 될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일들이 행해졌으며 어떠한 이 시스템으로 청와대가 그렇게 움직였느냐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 적었습니다. 아, 보물로 하는 것도 사초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사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년, 30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네요. 네, 이재경 교수. 예, 저는 이제 동그라미 3개잖아요. 63권이, 63권이 000이다라면서요. 아, 세 글자에 맞추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해봤습니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저 박자군요. 예, 그 물증 관리소다. 아, 박근혜 국정농단의 물증 관리소다. 그래서 오늘 박물관으로 멋진 말을 써주셨네요. 박물관으로 예. 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저도 만약 이게- 연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서로 잘 가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요.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 사초를 남기려고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어법을 우리가 직접 뭐 방송을 통해 들어봤습니다만 예.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면 전화로 주로 지시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이 아하. 정호성도 그랬잖아요. 녹취한 이유가 그걸 꼼꼼하게 못 챙기니까.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생존 본능이죠. 예. 왕수석으로서 계속 전화 와서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국정농단 게이트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네. 또 결과적으로 사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생존 본능을 위해 작성했는데 네. 결과는 이렇게 하여튼 증거물로도 되고 사초도 됐다. 이렇게 저는 분석. 네, 노 변호사. 이제 보통 학자들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어떤 걸 쓰거나 할 때 항상 기록을 남겨야 되고 누가 언제 어떻게 말했는지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인용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기록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고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받아 쓰라고 계속해서 여러 번 강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받아 쓰다 보니까 이 63건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장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피의자, 피고인이 몇 월 며칠 몇 시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아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적혀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을 아마 그대로 공소장으로 옮겨도 무방할 만큼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증거라던가 경위 사실이라던가 동기라던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63건은 검찰의 공소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노영희 변호사.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하고 둘 중에 하나만 볼 기회를 준다. 그럼 둘 중에 어느 쪽 보겠어요? 저는 당연히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보죠. 왜냐하면 그러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을 것 예, 같다. 인물에 대한 평이라던가, 예. 뭐 누구누구는 뭐 밉다라던가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료로서의 가치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궁금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근데 그 수첩을 그 확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가기록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아니, 있죠. 본인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은 제가 볼 때 아마 그 국가기록물로 아마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여져요. 예, 예. 이게 나중에 정말 한번 확인되는 게 혹시 둘 중에 국민적 어느 것을 더 우선해서 보겠다. 다른 생각 있습니까 혹시? 이종근 실장 어떠세요? 아니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이죠. 아하, 어떤 의미에서 그럼 생각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최순실과의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플랜이 수첩 안에 써져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안종범 수석은 사실 이 단문으로 그냥 돼 있지만, 예. 그러니까 단문이나 단어로 연결됐고 숫자로 연결돼 있지만, 예. 박 전 대통령의 수첩 안에는 상당 부분 안종범 수석에서 읽히지 못한 전말이라든지 예, 예. 그런 증거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죠. 노승일 부장은 안종범 수석 수첩이 더 궁금하겠네요. 네, 그쪽이 더 궁금하고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은 네. 파쇄됐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파쇄됐을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증거인멸을 주도를 증거인멸로서. 했었고 그다음에 어허. 본인의 수첩이 민감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 본인도 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먼저 그거부터 파쇄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좀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받아 적고 있나요? 라고 최근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에 종합적으로 63권까지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고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준비하시고 자리 한번 보죠.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7개 그룹 독대를 하시고 그전에도 여러 그룹 회장들한테 재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모금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H가 주도했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단지 이 인선 과정이 저희들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정경련 인사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포함이 이사진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겁니다. 네, 받아 적고 있나라고 확인하면서 최근에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이게 아까 노영희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최근에 바로 요즘의 생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된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반 패널이 되어 있는 노승일 부장 먼저 하시죠. 네, 숙제 확인하지 말 걸.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한테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게 됐나요 안 됐나요. 항상 확인했던 습관이 지금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하. 네.
숙제 확인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네네. 박 전 대통령이 시켜놓고 나서 확인이라도 안 했으면은 조금 허술하게 갔거나 아니면은 더 증거가 확실하게 안 남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는데 상당히 뭐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답을 맨 먼저 해주는 것 같네요. 왜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박상병 교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노 부장님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쓰셨어요? 아니, 지금 질문이 예. 수첩을 63권이나 남겨도를 받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최근 그 수첩을 보면서 요즘 무슨 박근혜 전 생각을 하고 대통령의 있을까? 별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선입니다. 그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다 듣고 차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박근혜 낙서하면서 전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 그럼요. 졸면서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정말 그래도 직전에 대통령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작년에 증거인멸 회의까지 했는데 그걸 파쇄를 안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나. 저 사람 참 어리석다고 제가 아주 젠틀하게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더 심한 표현을 쓸 수도 몰라요. 네. 저건 사실은 우리 기억하겠지만은 파쇄 포함해서 핸드폰까지 다 이렇게 뭐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라는 지침을 A4 용지 2장짜리 네.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게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가 여기 법정에 증거물로까지 제출하게 만들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노영희 변호사? 뭐 어차피 이게 증거로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네. 일단은 이거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뭐 깨알같이 뭔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정을 위해서 본인이 거시적인 혹은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정훈 실장 물음표까지 뭐 있네요? 네네.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수첩과 관련해서 그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독수 독가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또 두 번째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보면 그것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평상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자신이 직접 했다고 여기면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서영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재경 교수님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국정기록비서관이야 뭐야 뭘 이렇게 꼼꼼하게 다 적어놔. 당신 때문에 적자 생존이 결국 적자 멸종됐잖아. 다 적으랬더니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결정적인 뇌물 사건의 유죄의 증거물이었다는 건데요. 아마도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했던 대통령의 지시 이행 과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했던 녹취 파일 그리고 최순실의 태블릿 PC, 안종범 수석의 수첩 이 세 가지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구속에 이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노승일 부장 보니까 밖으로 지금 많이 나오기도 했던 최순실 씨하고 통화했던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있죠. 최순실 씨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네네. 그때 여러 가지 태블릿 PC 어떻게 처리했느냐 네. 아는요, 뭐 이 얘기 있었잖아요. 아는요.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요? 네네. 청문회 잡고 다니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닮아가네. 검찰에서는 얘기하고 저희한테만 얘기 안 하는 조금 더 그걸 좀 확인 한번 찾아보고요.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네네.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오늘 노승일 부장도 혹시 이런 사초 같은 걸 그동안에 기록해둔 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제가 최순실하고 같이 일하면서 녹음은 했던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녹음도 했고 WK 사무실에서 회의했을 때 회의 기록을 제가 작성을 많이 했죠. 그건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일단 네. 이번에 패널로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안종범 전 수석이 했던 63권의 수첩, 이른바 실록이라도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뭐다라고 했는데 답을 뭐라고 했죠? 네, 숙제다. 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이유는 최순실이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민원을 놓고 그 민원을 각 부처에 있는 수석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민감했던 게 경제 쪽이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제 수석이 많은 그룹을 알고 있고 관여를 많이 하니까 최순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뭐 스포츠단을 만들어서 WK에서 매니지먼트를 해서 그 수익을 남기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숙제가 전체적으로 최순실의 민원은 네. 안종범 수석한테 집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숙제를 준 것이다. 아, 네. 숙제를 준 거다라고 네네. 보였군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 지금? 네, 그러세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뭐 성격이나 어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도 뭐 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또 적게 만들었는데 최순실도 혹시나 뭐 수첩을 쓰거나 혹은 회의를 할 때 꼭 적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나요? 최순실은 수첩을 안 쓰고요. 포스트잇을 많이 썼습니다. 아하. 정치 하드 이슈 다음 주제인데요. 수첩 공주를 딱 걸리게 만든 종범실록 63권, 종범실록. 이것은 안종범 전 수석이 했던 또 다른 수첩 공주 위에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수첩을 얘기하는 거죠. 종범실록 63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 그동안에 지금 보니까 노승일 부장 자리에 딱 앉아있네요. 깜짝. 안녕하세요. 네. 조금 더 얘기하기라고요. 먼저 우리 판넬 보죠. 종범실록 63권의 비밀. 이것은 종범실록이란 말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에 김경중 PD가 이걸 이렇게 붙인 건데요. 왜 실록이라고 했느냐? 지금 보니까요. 안종범 수석이 재직 기간이 28개월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17건을 더하게 되면은 28개월 동안에 63권이 돼가지고 한 달에 약 3권을 집필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을 시작했던 14년 6월부터 끝나던 2016년 10월까지 했을 이 정도면은 사실상 실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뒤쪽으로부터 빼곡하게 했었고 일반 회의를 빼곡하게 다 적었던 정말 실록에 해당될 정도다라는 거죠. 6월에 취임한 지 둘째 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조원동 수석입니다. 조원동 수석은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으면서 경질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혹시 속으로 나는 그 당시에 좀 수첩을 더 적어놨으면 나를 방어하는 무기가 좀 많이 있을 것인데. 네, 그래서 적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적게 하고. 네네. 본인이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달해 주거나.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최순실 재판 때 포스트잇을 제출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되게 받아놓은 게 몇 개나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받아놓은 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건 몇 장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보관한 것은 몇 장이 안 됐다. 네네. 이정무 실장은 그 질문으로 그냥 답변 가름할래요? 네,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요. 출연은 안 주실까 봐 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흑역사도 역사다. 네. 사실은 보물로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 국민들이 좀 공유해야 될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떠한 일들이 행해졌으며 어떠한 이 시스템으로 청와대가 그렇게 움직였느냐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 적었습니다. 보물로 하는 것도 사초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사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년, 30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네요. 네, 이재경 교수. 예, 저는 이제 동그라미 3개잖아요. 63권이, 63권이 000이다라면서요. 세 글자에 맞추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해봤습니다. 박근혜 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저 박자군요. 예, 그 물증관리소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물증관리소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오늘 멋진 말을 써주셨네요. 박물관으로 그런 생각했던 취지로 쓴 건지 좀 두고 봐야겠는데요. 질문의 첫 번째 취지는요. 안종범 수석이 63권이나 되는
이런 수첩 기록을 남긴 이유는 여기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예, 관련 자료 보겠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인데 또 상당 부분은 대통령께서 그냥 불러주신 사항 또 많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대소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주로 지시사항이나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께서 일단은 불러는 주시되 지시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불러주십니다. 그런 경우 보면은 담당 수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 소관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냥 적고 안 챙기고 잊어버립니다. 예, 남긴 이유는 이것을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추가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판넬에 그렇게 돼 있죠. 종범실록 63권은 무엇이다 땡땡땡땡 비어 있는데요. 그렇게 쓰신 분도 있고 서술체로 쓴 분도 있는데 세양 소장 딱 빨간 글씨로 가계부라고 썼네요. 네. 저는 뭐 종범실록은 한마디로 가계부다. 누구의 가계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가계부다. 그래서 가계부의 핵심은 수입과 지출을 잘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지출은 뭐냐면 그동안 들어줬던 민원들 그리고 수입은 그걸 통해서 받아야 될 대가들 이것들을 꼼꼼하게 적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아마 안종범 실장이 실무자 역할로 했던 게 아닌가.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종합 민원에 대해서 무엇이 들어왔고 무엇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부에게는 가계부 같은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물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박성명 교수가 바로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뭐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저는 뭐냐면은 우리 역사는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다만은 기록 문화의 대한민국 역사는 사실 보고입니다. 보고다. 조선 왕조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고려 실력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외적들이 우리 조선 고려를 침범했을 경우는 대부분 이런 역사 기록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부끄러우니까 자기 나라가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런 기록에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남기고 있는 기록을 전부 다 이제 국가 기록으로 넘겨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 역사의 위협을 잇는 것인데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실록 63권은 이거는 따지고 보면 사초죠. 아니 왜 그렇죠? 이건 사초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당시의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을 수석이 적어서 글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왕조실록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사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까마귀가 두 번이나 그렇죠? 그 이상합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 사초를 가계부라뇨. 아하. 그래서 제가 바로 받은 겁니다. 예. 노수일 부장이 이제 특별 게스트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패널로서 절반 패널 이런데 오늘 뭐 보니까 예.